제가 그때 약간 이제 좀 빡쳤죠. 왜냐하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다 썩었다. 싹 바꾸자. 민생당 기호 9번 이수봉입니다. 국민들을 웃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웃게 하는 정치, 그리고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서울혁명하러 나왔습니다. 얼마 전 TV토론에서 화제를 모으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오세훈 후보님 방금 모두 발언에서 야권, 범야권 단일 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TV토론의 반응이나 이런 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시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확실히 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건 있어요. TV토론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거 망했다 생각했어요. 저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댓글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때 모두 발언할 때 제가 이제 준비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먼저 모두 발언을 하면서 범야권 단일 후보란 말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약간 이제 좀 빡쳤죠. 왜냐하면 그 다른 10명 정도가 나와서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유가 절실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다 소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제 소수 정당에서 더군다나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민생당은 그냥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정신은 처음서부터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대한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해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후보를 내야 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긴 제3세대 공백을 누군가는 메꿔야 되고 어떤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대표님께서 제시하는 기본소득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분리해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는 특정 상황과 재난을 당한 특정 대상이 있어요. 그분들을 처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즉시 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기본소득을 한국에서 처음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민주정연구원장인데 그때도 2008년도에 일가족 자치단 자살이 많이 생겼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빨리 금융조끼를 금융보트를 던져주자 하는 거에서 시작을 그 제목이 그겁니다. 세대별 지지율 변화를 어떻게 보시고 또 이제 민생당은 어떤 세대로부터 좀 지지를 받을 거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SNS상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20대, 30대, 특히 40대 그 여성층들 포함해서 그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나 박영선 후보 본인들이 초엘리트잖아요. 상위 1%잖아요. 5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칼퇴를 쌓아놓고 거기에 사다리를 내가 하나 던져줄게, 자기는 2개 던져줄게, 그럼 2개 받고 3개 던져줄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다리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성벽을 같이 허물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청년과 소외계층과 그런 기득권층이 같은 판에서 공정하게 놀자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느꼈던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또 그러면 이제 그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굉장히 답답한 문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등을 돌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걸 못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회초리가 썩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썩은 회초리가 오세훈 후보를 그렇죠. 예. 똥 묻은 게 찍을 겁니까? 개 묻은 게 찍을 겁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언론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하셔야 될 거는 똥 묻은 게 개 묻은 게 그냥 다 물 뿌려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9번 민생당을 찍어야죠. 이수봉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안 대표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개혁을 좀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단계죠.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당연히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또 안철수 캠프에서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지원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안철수 후보는 현장은 모르지만 재벌이나 기득권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직적으로 결정을 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그 안철수 대표에서 시장 선거 도전하고 도전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서울시장으로 후보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한다면 양당을 넘어설 수 있는 제3지대를 좀 모으는 형태의 역할을 했으면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기본으로 그걸 깔고 그걸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배신 행위다. 본의 가치가 없이 그냥 이기 위한 정치로 일종의 막 게임화시키는 정치는 사람은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치는 배신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은 그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그 보수 그리고 위선적인 좌파 이 좌파 우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서로 복수하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썩은 정치를 심판하는 정치 제대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서, 서럽습니다. 서민은 울, 울지 않는 서울이 만들도록 다시 할게요. 울. 울지 않는 서울을 만드는 서민시장이 되겠습니다.